2022년 12월 27일 어제 저녁 서희와 산책할 때처럼 바람은 많이 불지 않고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지. 기온은 차. 그래서 손이 시려울 정도로 장갑을 끼고 싶어지지. 그래도 바람이 세지 않고 잔잔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 추위는 있어도 걸을만하다. 달린다. 5시에 일어나서 눈을 떴지. 5시에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 생각을 해. 일어날까 말까. 5시 40분 다음 알람이 울릴 때 일어나서 준비하고 출근을 해도 좋지 않을까. 처음에 그렇게 마음 먹고 그냥 누워 있었어. 근데 한 5분? 몇 분도 안 지났지. 그래, 다시 눈을 떠서 시계를 보니 5시 5분이었으니까 그 5분 동안에 그런저런 생각을 하고 누워 있었다라는 거지. 일어났지. 에이. 자, 그리고 지금 샤워를 하고 서희가 찌어준 만두 8개를 그릇에 담아 차 옆에 두고, 뭐 그렇게 크게 신나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시큰둥한 것 같아 라는 서희의 말. 대화가 즐거웠지 사실은. 대화하고 싶다면 이어가고 싶을 만큼 술술 풀리는. 그러니까 아침에 뭔가 대화하는 거, 일어나자마자 뭔가를 빈 상태에서 주고받는 대화가 참 좋은 것 같다. 그리고 활발하지. 이미 기본 아웃라인과 방향은 설정했어. 수급이라는 거. 수급, 관측, 예측. 어떤 용어로 표현을 할 거냐. 실측, 관측, 보다. 멀리서 한번 보다. 예측, 미래를 보는 거고. 이 세 가지 툴에서 자, 이걸 왜 하느냐 이거지. 수급 관리를 하는 이유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혹은 첫 번째 공급량이겠지. 공급량, 수급이라는 첫 번째, 수급,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공급량이 먹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먹고 하는 데 있어서, 소비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공급하는 거. 그치. 그거지. 그러니까 이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국내산 어떤 그 축산물이 공급이 원활치 않다면 어떤 질병 혹은 어떤 다른 변수, PED 같은 질병, 이것도 질병, AI 같은 질병, 대체로 질병 변수가 제일 크겠네. 그거 외에 어떤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합과 구조조정의 과정 중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 거대 플레이어의 등장, 혹은 어떤 조정 가능성, 독과점과 연결된 그쪽에서의 어떤 변수.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 자체에서 일어나는, 특히 경매 시장에서 벌어지는 어떤 변수. 이게 실제 시장과 경매 시장과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까지 고려를 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수급 관리의 이유가 필요로 하는 이에게 원활한 공급을 한다. 이게 수급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걸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적절하게 원활하게 공급한다라는 게 첫째라면, 그 원활하게 공급하는 그 루트, 공급 루트의 안정, 그리고 어떤 튀는 변수에 대한 모니터, 관리,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처, 그리고 거기에서 형성된 가격의 안정, 적정한 가격, 합리적인 가격에 결정이 되도록 모니터하는 거지. 가격. 그러니까 가격이 문제가 아니야. 원활하게 공급하는 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건 뭐 공급량이 많아지면 가격은 하향 안정화 될 것이고, 공급이 원활치 않고 준다면, 줄 거라고 예상된다면 여기에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실측, 관측, 예측이라는 범주의 그 변수들에는 그럴 거라는 그 플레이어들의 동향을 알아야 돼. 마음, 생각. 이게 주식 투자, 증권 투자라고 표현해야 더 범주가 큰지 모르겠는데, 뭐 증권이라고 보자고. 어떤 투자의 개념에서 미리 그 생산자, 그러니까 공급하는 프로듀서라는 개념이지. 프로듀서 인덱스? 그러니까 생산자들의 어떤 마음, 소비자가 아니라 일단 그걸 공급하려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 앞으로 올라갈 거다, 아니면 앞으로 더 필요할 거다, 아니면 앞으로 늘릴 거다, 앞으로 줄일 거다. 왜라는 동향도 파악해야 되겠지만, 뭐 질병이든 자기들 어떤 마케팅이든 어떤 자기들의 어떤 뭐 새로운 접근, 아니면 뭐 새로운 시장, 틈새 시장의 개발이든 어떤 이유로 해서 그 물량을 늘리거나 줄이고 하는 그런 동향, 의향, 일단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겠지. 그리고 뭐 플레이어들이 그 부분을 본인들이 충분히 그 플레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가능하다면 그거야말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 근데 지금은 맞물려 있지. AI라든지 어떤 타격이 직접적이고 크게 오지. 질의 문제를 따지기보다 양적인 부분에 확보했느냐의 문제가 또 크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질적인 문제보다 양의 확보 충분히, 그리고 그 안에서 등급을 고려해서 가격을 주고 산다, 완충이 된다. 그러니까 복잡하다. 단지,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틈은 그거야. 만약에 3등급 고기가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 필요로 하는 곳에서 가격을 올려서 사겠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해. 그러니까 3등급도 일종의 공급이 좀 필요해. 거기에 맞게.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접근한다면 단지 관측, 실측, 예측을 통해서 미리 보고 동향을 파악해서 생산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필요시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이런 복잡다양한 걸 하면서도 필요하다면 공급까지 손을 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손을 댈 수밖에 없어. 여기에 변수가 대체육이 또 있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점프 했을 때 시장 변화가 크다. 그 안에서
3등급이 없다면 3등급을 공급해야 돼. 일정량만큼의 3등급이 나와야 돼. 그럼 3등급이 좀 더 돈을 벌기 위해선 기간은 짧아져야 되고 양은 많아져야 돼. 지향하는 게 다르지. 그러니까 유구시장을 키워야 된다는 거고, 유구시장에 일정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한우와 교잡된 그걸 허용해야 된다. 크게 움직이는 개념이지. 그리고 빠르게 내는 그 부분을, 그럼 3등급은 누가 먹을 거냐, 이 시장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이건 거꾸로 보는 거야. 그렇다면 1,2 플러스 혹은 1등급 이상의 시장이 갑자기 축소된다면 무한히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 그 수요는 뻔하니까, 가격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 충격, 갑자기 1,2의 수요가 아니 공급이 준다, 혹은 그 소비가 준다. 소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그걸 파는 플레이어들의 동향을 반드시 봐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움직인다면 어디까지 접근할 거냐. 근데 이 세세함을 무시하지 못하는 건 단지 등급, 품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원활한 공급, 그 가격대에 먹고 사는 문제. 단지 3등급을 얘기한 게 아니라 3등급이 얽혀있는 그 가격대의 소고기를 먹고 살아가야 되는. 근데 소고기를 굳이 먹어야 되나? 어떤 환자? 아이들? 근데 그 가격의 가격 범위에서 정해진 부분 중에 뭐 소비가 일어나는 거니까 대체할 수 있는 고기들이 있고, 이것도 달리 봐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한우는 뭐 1등급 이상으로 전반적인 프리미엄 시장으로 하겠다. 그렇다면 그러면 나머지 1등급 미만은 수입육이 차지하도록 하겠다? 이게 이원화된 시장 구조로 가야 되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고, 가치를 키우고 돈의 어떤 안정적인 걸 구사하기에 너무 좋지. 그렇다면 시장에 풀지 않으면 돼. 이건 돼지도 마찬가지야. 1등급 미만은 시장에 나오지 않도록 한다. 가공을 한다. 이원화된 시장을 구축한다. 그로 인해서 가격을 상향 안정화시킨다. 대신 안정에 초점을 둬야 돼. 이게 가능할 거냐라는 거지. 그럼 원활한 공급과 1등급 이상만으로 형성된 시장이 별도로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수입육은 1등급 이상의 시장. 그러면 돼지에서의 그 품질 비교가 가능하냐? 이건 숙제. 가능하도록 해야지. 돈을 그만큼 쳐발랐으면. 근데 아마 어려운 게임이 될 것 같고, 닭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 구분된 시장은 오히려 한우 외에는 쉽지 않겠다. 자, 뭐 이런 하나의 변수들이 꾸준히 나오는 거야. 그 안에 무한한 사업, 시장, 가치, 여기 한우 통소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맞물려 있다. 내가 정리하고 생각한 것들이 펼쳐지기 위한 무대,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어디 사라지지 않아. 기록돼 있어, 더구나.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고 알 수 있어. 단지 논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련의 일을 추진해가는, 추구해가는 과정에서의 이 어떤 소스, 벌어지는 것들은 이어진다, 나아간다 라는 측면으로 보자고. 다만 한 가지, 크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수급 관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 1. 소비가 원활하도록, 그걸 원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품질을, 아니 원하는 영양 성분을, 원하는 바를 공급하는 거, 소비가 되도록 할 수 있는 거, 플러스 그 가격, 적절한 가격을 그들이 주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유지하는 게 답이 아니라 그들이
충분히 그걸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은 가령 소고기를 본다면 소고기를 배제한다면 1등급 이상의 프리미엄 시장으로 완전 육성해버리는 것도 괜찮아. 그리고 그들에게는 수입육을 먹도록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구분돼. 그런데 나는 곧 죽어도 한우를 먹겠다, 어떤 특별한 날이야, 그럴 때 어떤 이벤트성으로 또 한우 수요가 있다면 뭐 그런 시장을 열어도 좋겠지. 이미 그런 시장이 비슷하게 열려있다고 봐야 돼. 일상 중에 한우를 접한다, 미역국을 끓인다거나 특별한 날에 한우를 사다가 먹는다, 그 돈의 구애됨이 얼마만큼 없어야만이 될까. 그러면 그 타겟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대중들에게 한우 고기를 먹고 살게 하겠다, 그런 시장으로 육성할 거냐. 이 방향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 풀어내는 방식, 수급의 관리의 방향, 이게 다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급이 단지 그냥 모니터를 하는 개념이 아니야. 수급이라는 건 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원하는 바를, 원하는 품질을 원하는 가격에 공급하는 거.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들, 나도 한우 고기를 정말 먹고 싶어, 어느 가격에, 이걸 채워주는 게 수급관리의 핵심. 그래, 뭐 어느 품질은 수입이든 한우든 뭐 어떤 다른 부산물이든, 그러니까 고르게 그들에게 알맞은 걸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수급이 이어지는 건 그들의 인식,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역량이나 그 가치, 이벤트, 행사, 원하는 바가 조금은 분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한우를 먹자 그랬을 때 무조건 고 먹어? 아니거든. 스테이크도 있고 정말 요리, 맛있는 요리로 충분히 먹을 수 있어. 혹은 갓 잡은 내장을 구워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 얼마나 맛있어. 뭔가 처리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지. 내가 맛본 걸 맛보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식당에 가서 먹는 걸 기본으로 전제한다면 식당까지 염두에 둬야 돼. 그 공급의 어떤 사슬 관점에서. 근데 내가 생각할 때의 관점은 식당에서 어울리는 공간적인 개념의 식당은 일부 필요하겠지만 방향은 이게 참 애매해. 여기서 더불어 살아가겠다, 여기에서 사실은 내가 정한다면 나라면이라는 걸 해야 돼.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선한 문제란다면 갓 잡은 걸 바로 먹을 수 있게 하겠다. 어떤 고민이나 어떤 유통 과정 중에 어떤 취급에 대한 변수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본다면. 근데 도축장의 부산물 업체에서 바로 패킹을 해서 그걸 바로 받는다면 사실은 신선한 문제, 그건 해결이 되거든. 근데 음식점으로 흘러갈 때까지의 중간을 거쳤어. 그래도 그 어느 정도의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빠르게, 근데 그 접점에 누군가가 거기서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단축하는 게 그걸 먹는 거에 있어서는 최고지. 바로 갓 잡은 내장을 내가 바로 살 수 있는 게 최고야. 최고의 선을 지켜야 되느냐. 그럼 중간 과정이 다 생략이 되면 그들은 뭘 먹고 사느냐. 그리고 그 충격은 차후 나비 효과처럼 나타난다. 그 방향을 정하는 순간 그들이 설 곳은 점점 잃어가는 거지. 대체육이 2032년 50%가 된다. 그 얘기는 만두 피든 햄버거 패티든 어떤 급식의 고기 맛을, 영양을 고려한 어떤 단체 급식이나 이런 곳에 요리의 재료로 쓰일 때의 대부분은 배양육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1등급 이상의 프리미엄 시장을 구축하고 수입육은 그 가격을 고려한, 그 외국의 공급량을 고려한
낮은 가격대에서 형성된 시장을 고려하겠다라는 것처럼 대체육 시장도 이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지. 3분이 된다는 거죠. 3등분 시장. 그러면 그 안에서의 플레이어들이 생길 것이고, 메이저, 마이너, 알짜, 뭐 어떤 기업들이 나타날 거야. 유통은 필요해. 근데 여기에 유통의 가장 큰 공급망은 쿠팡처럼 주문하면 온다. 중간 과정은 좋아. 중간 과정,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중간, 여기서 중간이라는 건 생산자와 소비자 잃는 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비를 바로 제공하는 서플라이어, 그러니까 쿠팡 같은 걸 중간 유통이라고 보게 된다라는 거지 앞으로. 그러면 중간에 지금과 같은 육가공을 하고 분할 정형을 하고, 이건 다 중간에 어떤 덩어리가 커진 패커처럼 커진, 거기에서 이제 쿠팡 같은 대형 마트와 같은 것과의 어떤 뭐라고 할까, 소비 시장을 갖고 있는,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소비자와 직접 접점에 있는 업체와 접점에 있지 않지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진 업체 간에. 근데 누가 이겨?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양분돼. 카카오와 쿠팡과 네이버와 대형마트조차 소비 접점이거든. 그러면 공급을 관리하는 쪽에서 소비까지 해야 된다. 만약에 패커가 직접 소비자에게 바로 판다, 그럼 중간에 그 마진들을 줄일 수 있거든. 근데 소비자가 그 편리성, 구매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쿠팡에 주문하면 모든 게 다 와. 그러니까 종합적인. 근데 축산은 그냥 단지 하나야. 그래도 축산물은 거기서 사겠다. 그래서 정육각 같은 것들이 성공하고 있는 거고, 어떤 메이킹이 되는 거잖아. 소비, 여기에 이제 소비 확정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거지, 일종의. 근데 그 이윤을, 적정 이윤을 현재 기본 20에 혹은 40%를 가져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40이라고 봤을 때 20대 20을 나눌 수 있고, 만약에 20이라고 봤을 때 10대 10을 나눌 수 있다. 이 나눈 것을 소비에게 준다면 가격이 그만큼 하향 안정될 거다. 오르지 못할 거다. 그래서 수급 관리의 핵심은 소비 확정을 통한 한우 통소비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게 거기에서의 골자였지. 수급 관리의 핵심. 어려운 문제네. 어디까지 손댈 거야? 3년. 아이고 참. 그래, 움직일 사람 단지 본다, 관측한다, 거기에만 머문다면 재밌겠나? 거기 뭐가 있노? 그러니까 내가 본 걸 나도 메이저가 되고 싶어, 이런 어떤 개념, 혹은 실현하고 싶어 라는 어떤 개념, 가슴이 뛰잖아. 돈도 보이잖아. 재미도 있겠고. 그 안에 쿠팡과 같은, 내가 생각하는 거 쿠팡과 같은은 아니야. 물론 지금 내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오히려 하림이나 이지바이오 같은 개념이 연결된, 왜 그들은 지금 쿠팡처럼 하지 않는 걸까? 특히 하림이 왜 그러지 않을 걸까? 영위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그래. 기반을 중시해. 그리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부의 축적이 확장됐다면 그럴 필요가 없지 사실은. 여기에 가장 큰 딜레마는 그거야. 소비자가 산다 이가, 그 가격에. 그걸 왜 그래야 되느냐, 사주는데 왜 그래야 되냐. 여기에 마케팅이 다 깨져.
마케팅의 기본 개념이 다 깨지지. 내가 지금 얘기한 한우 통소비를 일으켰을 때 이윤을 나누겠다라는 건 가격이 분명 하향이 돼서 소비 기반을 가져갈 거야. 분명히 그걸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양분된 시장에서 오히려 1등급 미만 시장이 될 가능성도 커. 프리미엄 시장이 나에게 그 공급을 하지 않을 테니까, 어쩌면 저희들이 팔아도 팔리니까 라고 보는 면이 클 수 있어서.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나라고 그만두겠나? 그러면 그 시장으로 파고들 수도 있지. 그들의 경계심을 완화하고 두 번째 시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체급식이나 집단적으로, 그리고 분할된 그 부분에 대한 소비를 일으키는 데에서는 이만큼 또 유리한 면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수급 관리의 핵심은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 단지 본다, 플레이를 움직인다 이렇게 해주쇼? 이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가져야 될 키는 그 공급을, 그 소비 자체도 일으킬 수 있는 그 힘을 가져야 된다. 그 힘이야말로 수급관리의 핵심이다. 그게 일단 한우에선 통소비다. 그 개념을 돼지와 닭과 계란에 그 시장에 적합하게 모델을 만들어 내리면 된다. 배고파. 아내가 싸준 만두가 식어가고 있어. 앞차는 비상등 켜고 안 가고 있고.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그리고 앞질러 가지도 않아. 자, 다음에 또 이어갑시다. See you.